여러분 안녕하세요. 두뇌질주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한 해를 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2023년을 뒤흔든 수많은 뉴스 중에 여러분은 어떤 뉴스가 기억에 남으시나요? 오늘은 올 한 해 영상을 만들면서 살펴봤던 여러 뉴스 중에 가장 뜨거웠던 주제 12개를 선정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할게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하나만 꼽으라면 아마도 저출산, 고령화가 아닐까 싶어요. 외신에서는 한국의 인구 감소가 중세 유럽의 흑사병을 능가한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이죠. 두뇌질주 채널에서도 위기감을 가지고 비혼을 장려하는 방송과 분위기, 실버타운의 양극화, 그리고 노인 빈곤에 대한 주제를 다룬 적이 있어요. 저출산은 보통 고령화 사회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 문제를 야기해요. 노동시장의 붕괴와 국가 재정의 고갈뿐 아니라 교육, 국방 등 사회 전반의 위험을 불러올 수 있어요. 눈앞으로 성큼 다가온 위기감에 정부와 기업들은 출산율을 끌어올릴 아이디어들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는데 새해에는 돌파구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6월 1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선언했어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31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중대본 해체를 발표했는데 2020년 2월 23일 설치 이후 무려 3년 4개월 만에 중대본이 해체되는 거였죠. 중대본 해체 이후 격리 의무도 순차적으로 해제되면서 시민들도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코로나19로 사회도 많이 변화했는데 배달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비싸지는 배달료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고 온라인 쇼핑과 같은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기도 했죠. 그리고 비대면이나 언택트가 중요시되면서 재택근무와 같은 근무 형태가 익숙해지기도 했어요. 또 양적 완화로 금리와 주식시장이 크게 변동하며 많은 개미를 울고 웃게 했죠. 6월 28일 대한민국이 한 살 젊어졌어요. 민법 개정에 따라 모든 나이의 표기 및 적용을 만 나이로 통일했기 때문이에요. 원래 국내에서는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세는 나이와 법률상에서 사용되는 만 나이, 그리고 일상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위해 법령에서 적용하는 연 나이의 세 나이 체계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의 나이 체계로 통일된 거죠.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한 살 어려진다는 기분에 환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 같아요. 외신들도 손흥민, 싸이, BTS가 한 살 어려졌다며 주목했고 여러 기업에서도 만 나이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죠. 올 한해는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난 8월 열린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시작이었죠. 잼버리 대회는 유치 확정 후 6년에 달하는 준비기간과 1,1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대회 1일차부터 온열 질환자 발생, 의료시설 미흡, 열악한 화장실과 샤워실 등 각종 논란을 낳으면서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등이 조기 철수하는 파행을 겪었어요.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여가부와 전북도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담당자들의 외유성 출장이 밝혀지기도 했죠. 11월에는 부산 엑스포 유치가 불발되기도 했는데 결과 발표일까지 부산과 사우디의 박빙 승부를 예고했던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119대 29라는 처참한 성적표가 발표되면서 이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 기자회견까지 한 사건이었죠. 최근 빈대와 팬데믹을 더한 빈데믹이나 빈대포비아와 같은 신조어가 등장했어요. 1980년대 한국 정부와 시민들의 많은 노력을 통해 자취를 감추었던 빈대가 40여 년 만인 2023년에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거죠. 전문가들은 엔데믹으로 세계적인 교류가 활발해지며 빈대가 해외에서 옮겨 들어왔다고 추측하고 있어요. 빈대는 사람과 동물의 피를 흡혈하면서 먹이를 먹지 않고도 최대 1년간 살 수 있을 정도로 생명력이 강해 가장 구충하기 어려운 해충 중 하나라고 하죠. 무엇보다도 빈대에게 물리면 피부가 붓고 가렵기 때문에 빈대가 나타나면 가구들을 전부 버리고 이사를 가는 경우도 종종 나올 정도라고 해요. 그래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방역 작업으로 빈대 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추세라고 하니 다행이네요. 지난 9월 5일 대한민국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교사 시위가 있었어요.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서희초 교사의 49제를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였는데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경찰 추산 25,000명,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이 참가했다고 해요. 서희초 교사 사건 외에도 일주일 사이에 교사 3명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의 교사 갑질이 알려지면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어요. 두뇌질주 채널에서도 유치원 갑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시청해주세요. 아무튼 서희초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우리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2023년은 정말로 많은 강력범죄로 얼룩진 한 해였어요. 우선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무참하게 살해한 정유정 사건이 있었죠. 게다가 하반기에는 7월 21일 신림역 칼부림 사건, 8월 3일 서현역 칼부림 사건, 8월 4일 대전교사 칼부림 사건 등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칼부림 사건이 총 8건이나 벌어졌어요.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무고한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던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도 올해 벌어졌던 참담한 범죄 중 하나였죠. 이러한 흉악범들은
유튜버들은 반성문을 제출하며 감형을 호소했는데 이런 뻔뻔한 모습에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죠. 자연스럽게 사형제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심스럽게 공론화되기 시작했어요. 묻지마 범죄와 사형제도, 반성문 제출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두뇌질주 채널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시청해주세요. 올해만큼 마약 이야기가 많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상반기에 전두환 손자 전두원이 전두환 일가의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마약을 하는 모습이 방송을 타 이슈가 된 적이 있었고, 영화배우 유아인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나라가 시끌시끌했었죠. 유아인은 조사 과정에서 프로포폴뿐 아니라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4종의 마약류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큰 충격을 안겼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유아인이 출연한 영화 승부와 하이파이브, 넷플릭스 시리즈 종마리 바보의 공개가 불투명해지며 연예계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입혔어요. 또 10월에는 배우 이성균과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혐의가 불거지기도 했는데 두 사람 모두 마약 정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죠. 하지만 이성균이 수사 중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어요. 올해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달군 사건 중 하나는 뭐니뭐니해도 전청조와 남현희 사건이 아닐까 해요. 파라다이스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라고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청조의 사기극에 전직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가 연루되었던 사건이었죠. 피해 금액이 30억 원에 달하는데 피해 금액의 대부분을 남현희에게 사용하면서 남현희도 현재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요. 전청조는 한국어가 서툰 척하기 위해 I am 실례예요 와 같은 표현을 썼는데 영어에 익숙한 척하면서 문법에 전혀 맞지 않는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 조롱의 대상이 되어 엄청난 수의 밈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말투를 전청조의 이름을 빗대 휴먼 청조체라고 부르는데 여러 셀럽도 휴먼 청조체를 사용했고 기업에서도 I am 더블 할인이에요 등의 광고 문구 등으로 사용했죠.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엄청난 수의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 가치보다 비싼 깡통주택을 많게는 수천 채 단위로 보유한 악질적인 임대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던 사건이었죠. 이들을 주요 언론이 보도하면서 빌라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들의 수가 전국적으로 176명에 달한다고 해요. 피해 세입자는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10대에서 30대의 청년층이었는데 이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을 사기당한 피해자 중 7명이 세상을 등졌다고 해요. 사건의 심각성이 중한 만큼 여야가 합심해 전세 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여러 구제책과 예방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는 것 같아요. 이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네요. 최근 들어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구독료를 인상하고 계정 공유를 금지하면서 사용자들의 요금 부담이 늘었어요. 게다가 유튜브도 가격 인상 대열에 참여하면서 그 부담은 더욱 커졌죠. 이러한 부담 때문인지 요즘 다양한 미디어를 무료로 볼 수 있는 불법 사이트가 다시 기승하고 있다고 해요. 올해 상반기에도 누누TV가 입소문을 타면서 이용자가 늘어나자 OTT 기업들과 정치권이 힘을 모아 누누TV를 압박했고 이에 누누TV가 서비스를 종료한 적이 있었죠. 한편 트위치가 한국의 망 사용료 문제를 비판하며 한국 시장에서 하면서 외국과 비교해 10배나 비싼 한국의 망 사용료가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과도한 망 사용료가 OTT 이용료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인 우리들도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네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이 에버랜드 인기 스타 푸바오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특히 7월에 쌍둥이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태어나면서 판다 인기는 더욱 거세졌죠. SNS,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서 판다 관련 게시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유되면서 인기몰이하고 있는데 판다월드의 누적 관람객이 1,400만 명에 달하고 에버랜드의 인기 굿즈 역시 다수가 판다 관련 제품이라고 해요. 올 한해는 이러한 열풍이 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소득 수준 향상과 소비자 취향 다양화가 소주값 인상과 만나면서 위스키와 같은 고급 주류 열풍을 불러왔고 설탕 시럽의 달콤함과 과일의 상큼함이 어우러진 탕후루 열풍도 있었죠. 그리고 슬릭백과 같은 틱톡 챌린지 열풍도 올 한해 참 핫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12가지 키워드를 통해 2023년을 떠들썩하게 한 뉴스들을 살펴봤어요. 두뇌질주 채널에서 다뤘던 내용들도 있었고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도 있었네요. 내년에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은 청룡의 해라고 해요. 예로부터 푸른 용은 큰 희망과 성취의 상징으로 여겨진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도 큰 성취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뇌질주였습니다.